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정말로 이달 들어서 굉장히 6월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이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사회 정치 상황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달라진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위켄드 에디션 시간에도 정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미처 다 그 부분까지 터치해드리지 못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주일을 정리를 해보겠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존 볼튼의 책을 정말 미국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가, 그리고 이것이 대선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이 끝난 뒤에 여러분께서 또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 가면서 얼마나 실제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이 왜 정말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그런 입장, 그리고 또 그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제가 뭐 동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맘모스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또 다른 상징, 말하자면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에 관한 상징도 지난 몇 년 동안 없애야 된다, 없애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이슈가 강렬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프린스턴 대학교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2016년도와 같은 결정인가 다른 결정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화당 측에서도 뭐 여러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글쎄요, 강렬하게 읽었다고 할까요? 그런 그 컬럼 가운데 하나가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이라는 공화당의 컬럼리스트가 쓴 컬럼인데, 그 컬럼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약해지는데 약해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쩜 깨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그 표현을 했거든요. 한계가 드러났고 그 한계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현재로서는 수습되지 않는다, 수습될 수 있습니다. 극한 그 처방으로 인해서. 그리고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 약한가, 왜 미국이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됐는가, 현재 미국이 그 4년 전보다 강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믿고 싶은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을 한 것이 저로서는 가장 와닿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존 볼튼의 책과 인터뷰와 미국 사람들,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존 볼튼이 책에 쓰고 인터뷰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경쟁 상대가 커져간다는 것은 두려움을 갖고 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것들을 싫어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잘해내겠지 하면서 지지한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볼튼이 잘 보여줬고요. 이런 점을 해외에서는, 미국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한다, 일자리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중국을 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행정부 내부에서 팬다 허거라고 하죠. 팬다 허거스 뭐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중국을 이렇게 껴안는다던가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쓰고 말을 하고 하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워낙에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펜다 허글스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피터 나바로,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무역 대표 같은 사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인 피터 나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스티브 무누신이라는 사람이나 피터 나바로, 그리고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가장 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피터 나바로만큼이나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충돌하면서 중국 문제가 얽혀버렸지 실제로 이루어진 게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스티브 무누신,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런 사람들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인 겁니다. 존 볼튼이 여기서 지적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는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한다고 했지만 한 번도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한 적이 없다. Greatest leader, 중국 히스토리에 있어서 그게 시진핑에게 아첨을 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독재를 지지하고 가장 훌륭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고 하면서 어드바이저들도 중국에 대해서 나쁜 말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듣기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처음에 중국에서 생겼기 때문에 듣기 싫어했고, 시진핑에 대해서도 듣기 싫어했고, 오로지 본인의 재선을 생각하면서 나는 중국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조 바이든까지도 연결이 되는데요. 보니까 GT라는 중국의 텔레콤 회사, 어떻게 미국 법에 위반되고 하면서 하는 것을 실제로 관련자들이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시진핑이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진핑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중국에 대해서 뒤에서는 강하게 내가 가장 중국에 대해서 터프한 대통령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터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중국과 무역전쟁, 관세전쟁으로 30만 개 일자리가 결론적으로는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물론 중국도 고통을 입었습니다. 관세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1월 달에 이제 약간의 협상안을 이뤄놓은 게 있는데 피터 나바로가 협상은 깨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중국이 협상은 하고는 그 실제로 말한 것만큼, 약속한 것만큼 빨리 지켜주질 않고 있습니다. 해서 피터 나바로가 협상은 깨졌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깨지긴 뭘 깨져?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그렇게 볼 때 4년 전보다 지금 나빠진 것이 분명하고요. 나빠지기는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내용은 제가 다른 곳에서 많이 못 봤는데요. 존 볼튼이 인터뷰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니까 어느 한 인터뷰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난다면 대만은 포기할 것이다. 대선 전까지는 미국 내에 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만 예를 들어 총통과 전화 통화도 하고 했었지만 뒤로는 시진핑에게 제발 우리 그 농산물 좀 더 사줘. 그래야 내가 농부들 표를 많이 받잖아. 위구르도 쪽 탄압하는 거 그거 당신이 오라 상관없어. 더 지어. 캠프를 더 지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그 무력이 강해지는 이 더 강한 무장을 하는 것을 막았느냐? 그건 막지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양당에서 다 찬성을 해서 이렇게 그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것을 한 100만 명 정도 지금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거 인권 위반이다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대통령이 미적미적 사인을 안 하고 있다가 존 볼튼의 책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주목을 받고 볼튼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자 그렇게 말했다. 당신이 옳다. 위구르족 탄압하는 거 더 지어라. 캠프 더 지어라 했다는 것을 이게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그제서야 서명을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바이든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바이든이 말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중국에 대해서 온화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협상도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벌도 줘야지 되고 이런 말을 했는데, 오히려 바이든이 조금 진지해 보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사려 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이든이
50년 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외교 정책 가운데서 실패한 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도 많지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만 하고, 정말로 존 볼튼 얘기가 100%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을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 흐름에서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말만 믿었던 사람들이 아유, 내가 뭐 다른 거, 뭐 낙태도 반대해 준다고 하고, 종교도 뭐 마음대로 해준다고 하고 하니까 지지를 하긴 했는데, 이거 중국 보니까 아닌데 하면서 이 볼튼의 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요, 영국 신문 사진을 어떻게 실었냐면요, 사진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근육질인 것처럼 하면서 아래서 트럼프가 막 이 고무풍선에 바람을 막 불어넣고 있는데, 저 뒤에서 중국의 그 드래곤이 하고 험상궂은 그런 그 이빨을 벌리고 트럼프를 물려고 하는 그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볼튼의 책과 중국과의 관계, 이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이슈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21개 주, 26개, 27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33개 주가 됐습니다. 어제 방송이 끝나고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 물어봐 주셨어요. 그 플로리다가 거의 9,000 케이스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사실과 다른 것을 얘기하냐고 해서 제가 그 유튜브 댓글에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그 플로리다 올랜도 그 신문을 링크를 해드렸고요. 어제보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명밖에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수요일에 그 집계고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4,000명 정도, 8,900 몇 명이었거든요. 목요일에 늘어나서 금요일에 발표된 거고, 오늘 아침에 나온 발표 보니까 플로리다주에서 어제는 더 많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9,000 약 500명 정도 되거든요. 500명 정도가 더 는 겁니다. 이 정도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어제 잘못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애리조나주의 피닉스가 말씀드리면서도 어떻게 27,000명이 될 수 있죠? 라고 했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너무 많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어디서 봤는지 결국은 찾지를 못했는데, 애리조나주 전체적으로 그 확진자가 한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웃 오브 컨트롤일 정도로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개 주니까 심지어 하와이에서도 늘어나고, 이 로컬을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늘어나고 있는 주에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파리고어인 겁니다. 파티에 많이 가고 친구들과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녁에 저녁 생활 즐기고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께 옮아 가면은 그때는 위험한 것이고, 현재까지는 경제가 재개되면서 젊은이들도 식당에서 밥 먹고 술 마시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비치도 많이 가고요. 날이 더워지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죠. 시위도 그 가운데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리오프닝이 더 큰 이유겠죠. 숫자적으로 시위대보다는 리오프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아직도 지금 마스크 안 쓴다, 마스크를 쓰면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이다. 어떠한 쉐리프는 우리 동네 법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됐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겠다. 쉐리프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250만 명 넘었고요.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기 때문에 이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서로 같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 펜스 부통령이 30분 정도나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다시 들어보니까.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얘기는 간단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much better place than 1 month ago 보다 지금이 미국이 더 좋은 곳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은 퍼지는 게 슬로우하고 있다는 거야. 펜스 부통령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요. The truth is we did slow the spread.
그랬을 때 이제 사진을 보시겠지만 파우치 박사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그 패턴도 올라가지 않고 플랫해진다. 올라가는 곳이 33군데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모든 50개 주에서 아주 그 오프닝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하고 있다. 이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어떤 지역은 doing well,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알람이 울리는 지역이 많다 해서 some might have opened too early. 너무 일찍 오픈한 곳도 있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팔로우 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우리 모두는, 미국 사람들은 part of solution, 문제를 푸는 주체가 돼야지 되지, 우리 자체가 그 part of problem, 문제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뉴욕이 이제 거의 40만 명이 감염이 돼서 뭐 3만 1,000명 이상이 숨졌고, 캘리포니아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20만 명 넘어서 지금 거의 5,900명 숨졌고, 그 다음이 뉴저지, 텍사스, 일리노이,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뭐 조지아, 미시건, 이런 그 순서거든요. 해서 뉴욕과 다른 것은, 다행인 것이 그 텍사스나 애리조나 같은 곳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감염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사진으로 보시겠지만 애리조나주의 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려고 갔었던 젊은이들이 마스크 안 썼잖아요. 지금 사진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명만 그 앞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정치인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다가 민주당이 먼저 썼고, 공화당 정치인이 이제는 미치 매코넬도 씁니다. 정치적으로 쓰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만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마스크를 안 쓰고 이게 점점 퍼지는 것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면서도 잘하고 있어, 핸들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걱정을 한대요. 그리고 실제 애리조나주라든가 오클라호마주의 털사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할 때 그때 너무 까다롭게 한답니다. 당연하겠죠.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은 날마다 테스트도 받고, 대통령이 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데 너무너무 소독을 쓸고 닦고 쓸고 닦고 뿌리고 쓸고 닦고 뿌리고 쓸고 닦고 뿌리고, 이걸 너무 많이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이제 딱 연출이잖아요. 접촉하는 사람들 아주 테스트 너무너무 철저히 하고, 테스트했는지 또 점검을 하고, 그런 경우로, 그러면서 대통령은 어제 그 팍스뉴스 보도입니다. 교회 문 열어야지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가 지지밭이니까요. 텃밭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문을 안 여는 건 아니에요. 안 여는 건 아니지만 다만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많은 주에서 거리 두기 해라. 그러니까 교인들 딱 그 체온과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붙어 앉으면 안 된다 하는 건데, 대통령이 어제는 큰 소리로 그 질병통제국에 내가 지시할 거야, 교회도 오픈을 해야지 되는 필수라고, 이런 얘기 다시 한번 했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요, 공화당에서 넘버 3입니다. 미국식으로는, 제가 한국식으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식으로는 공화당 그 컨퍼런스 체어, 그 하우스입니다. 하원의 리퍼블리칸 컨퍼런스 체어인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가 딱 트윗을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사진 보시죠. 딕 체니 부통령이 마스크를 한, 아버지가 마스크를 한 그 사진을 딱 그 트윗의 사진으로 올리면서, 진짜 사나이는 마스크를 한다. 진짜 사나이는 마스크를 한다. 해서 리즈 체니가 그렇게 wear a mask, 마스크 써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퍼져서요,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언제까지 마스크를 피할 수 있는가 모르죠. 해서 지금 마르코 루비오 그 플로리다주의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모두들 다 마스크를 써야지만 된다.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이 마스크 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오늘 아침 가디언의 보도를 보니까 이런 얘기는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길 수 있다. 방법이 있는데 선거에 다가가서 백신이 완전한 퍼펙트한 그 백신이 개발이 됐다. 말하자면 북한과 핵협상을 할 때 돌이킬 수 없고 검증되고 이런 그런 식으로 북한의 핵을 우리가 점검을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백신이 개발이 됐다. 완전하다. 금방 할 수 있다. 선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질병통제국을 압박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서부와 텍사스 아니면 이 남부, 동부 쪽에서 시작된 것이 이 남부 쪽으로 썬벨트로 바이블 벨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백인, 어제 수치 다 말씀드렸어요. 시골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거 아닌데 하고 조금 이렇게 멀리 가는데 그것을 백신이 개발됐다는 것으로 하고 질병통제국이 승인을 하도록. 그런데 이것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질병통제국이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뉴스하면서 말씀 안 드렸어요. 더 이상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또 오늘의 미국의 뉴스를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께서 오늘의 미국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많은 뉴스들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결국은 질병통제국에서 이제 임상실험도 하지 말아라 했고 그 뒤에 며칠 있다가 또 보건연구소에서도 미국 정부기관인 보건연구소에서도 이거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 해서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했기 때문에 질병통제국이라고 해서 다 대통령의 그런 말을 듣느냐 또 몇 개월 뒤에는 대통령의 입지가 지금보다 더 약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군인들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처럼 해서 지금 가디언이 보도한 것처럼 백신이 나왔다라고 하고 질병통제국이 승인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뒤집혀진다. 대통령이 또 베네핏을 받을 것이다. 알 수 없다. 모든 일은 알 수가 없죠. 정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은 그냥 이름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메디슨 커선이라는 정치의 뉴커머가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를 누르고 예비선거에서 그것도 30% 정도의 표 차이로 이겼다. 그런데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후보가 졌거든요. 이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면 이긴다 하는 신화가 깨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뉴스가 있었고 또 70주년 한국전이 일어난 지 됐기 때문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기념비에 가서 헌화한 뉴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백이 누난이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림자가 조금 쓰여지는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로 많이 나왔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컬럼리스트지만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50% 대 36% 바이든 후보가 14%포인트 앞서간다는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는 패기 누난이라는 공화당 정통파의 정통파 가운데서 정통파인 패기 누난도 정말로 존중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 하면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14%포인트 나왔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패기 누난이 일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회사인 팍스뉴스에서도 일주일 전에 50% 대 38% 오늘 투표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는가 해서 바이든이 12% 앞서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다 그럴 수도 있지만 격전지 6군데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작게 6%에서 많게는 11%포인트까지 이기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온건한 사람 가운데서 33%가 차이가 그 정도로 나는 겁니다. 무당파 가운데서도 21%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고 격전지 말씀을 드렸고요. 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 백인들 표잖아요. 백인들 특히 남자 아직까지 백인 남자들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끝까지 포기 안 할 그럴 기반들도 있어요. 정말로 대단한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기반인 백인 유권자 어드밴티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사라졌다. 이것을 이제 폐기논란이라는 컬럼니스트가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도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는 게 대부분 이상이거든요.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둘. 지난번에 말씀드린 국무부의 차관보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메리 무슨 테일러였죠? 그 여성도 있고 그런 형태로 이게 굉장히 위험 신호라는 건데 결국은 인종차별 시위에 대해서도 뭐 안티파다, 무정부주의자들이 하는 것이다, 뭐 조지 소로스가 돈을 댄다,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평소에 방송을 하지 않은 분들이나 방송 경력이 짧은 분들께서 뭐 무슨 얘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사실과 다른 그런 정보를 많이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믿지는 마시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구독자도 많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이 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누가 있다, 누가 돈을 댄다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라드니 킹이 미국 그 이후에 일어난 LA 폭동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동이었는데 뭐 배심원이 다 백인이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뉴스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라드니 킹 재판의 배심원 100% 백인 아니었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중간중간 아주 그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종차별 시위대도 누가 돈을 대서 누가 뒤에서 조정을 한다는 등 이런 얘기. 사람들이 바본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안티파야, 무정부주의자야, 뭐 예를 들어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해도 막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해서도 뭐 빌 게이츠가 어떻게 해서 뭐 그래서 백신 개발에 반대한다는 등 본인이 백신을 본인이 개발을 해서 돈을 벌려고 그렇다는 등 백신 개발하는데 빌 게이츠가 돈을 지원하긴 하지만 그리고는 뭐 그래서 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반대한다는 등 있잖아요. 뉴스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뉴스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실수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나중에 알면 바로 잡기도 하고 그리고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금방.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뭐 수치라든가 사람 이름이라든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뉴스를 한 사람들은 그런 걸 바로 잡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시위대의 배후에 누가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민주당 주지사들이 일부러 문을 안 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민주당 주지사, 민주당 시장들이 그야말로 정치인들인데 경제를 계속 문을 안 열면 본인들의 수입이 떨어지는데 세수가 떨어지면 그러면 그 주정부나 시정부에 운영을 할 돈이 없어져서 본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자신들의 정치의 이력을 깎아먹어가면서 경제 오픈을 민주당이라고 늦추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건강과 관련되는 것이고 본인들의 정치 운명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보건 관계자들 말을 많이 듣는 건데 지금 이런 형태로 폐기논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의 말이 거칠고 해서 뭐 그렇지만 나를 즐겁게 엔터테이닝 해주니까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겠지만 이제는 이 두 가지 사태를 거치면서 백인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가지고는 안 되겠다. 결국은 나의 하나 두 개 이슈 낙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망쳐지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늘어난다는 얘기를 이 폐기논란이라는 컬럼니스트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4개월이라는 아주 긴 기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되면은 또 인종차별 시위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시위가 폭력적으로 된다면 굉장히 민주당에 나쁜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척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이면 흑인 그런 지도자들이 그 시위를 하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절대로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테고요.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약탈대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변수가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의 경우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뭐 실업수당 청구라든가 사람들의 소비라든가 늘어나죠. 늘어날 수밖에 없죠. 실업수당 청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완전히 닫았다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만족스러운 방향까지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런저런 분위기를 보면서 나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밋 럼니 있었고, 그 존 볼튼도 안 한다고 했고, 칼리 피오리나라는 이 휴렛 패커드의 전 그 CEO였었던 그 예비선거 후보였었던 칼리 피오리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예 바이든에게 투표하겠어 하는 사람이 콜린 파웰 공화당 전 합참의장 국무장관, 또 칼리 피오리나 바이든에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리자 머코울스키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공화당 상원의원도 그렇고, 조지 W 부시도 공개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을 테고, 역시 예비선거 후보였던 부시의 동생인 잽 부시도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있고, 또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공화당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군이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아니다, 부적합함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인종차별 시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된 인종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백인들 가운데서도요, 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말하자면 핍박했다던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여러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울 서칭을 하는 백인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루 잭슨 동상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대통령이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 앤드루 잭슨 동상을 포함해서 많은 남북전쟁 당시 또 2차 전쟁 당시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념물을 훼손하고 나면은 벌을 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조지 플로이드라는 미네소타 미니아폴리스에서 백인 경관에 의해서 거의 9분 동안 목이 졸려서 숨진 그 46살의 남성의 사망이 있은 뒤에 여러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 결과 미국에서 적어도 남부연합군을 상징하는 기념비는 29개 정도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특히 이제 앤드루 잭슨 동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백악관 집무실에 앤드루 잭슨 사진을 초상화를 걸어놨으니까는요, 뭐 테네시 출신이고 기타 등등 굉장히 앤드루 잭슨은 좀 터프한 사람이잖아요.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식으로 결투 신청도 하고 아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엘리트 출신도 아니고 하니까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제는 아브라함 링컨 동상을 말씀드렸는데, 그 아브라함 링컨 동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예 해방에 선서를 하고 노예 해방을 하는데 많은 큰 일을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뒤에 흑인이 이 아브라함 링컨의 동상 아브라함 링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장면의 동상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자유냐, 한 배우의 그런 것으로 시작이 돼서 이거 내려야 된다 하는데,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세요. 그분이 성함이 어떤 분인가요? 내가 생명을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최선을 다해서 그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표할 것이다. 흑인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면 아브라함은 생명의 은인이 아닐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아브라함 링컨 동상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 동상은 노예의 표시가 아닌 감사의 표시라고 해석해도 좋으련만.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보다는 아니 자유라며 자유가 된 마당에 무슨 주인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자유로 해준 것 자체를 고마워해야지 되는 것도 고마운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뭐 남쪽과 북쪽 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연결이 돼 있기도 하지만 그런 건 제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노예냐 아니냐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돈을 벌고 하인으로 부려먹고 하는 것을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았어야지 되는 게 우선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때의 시대 정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은 노예가 해방이 돼서 동등하다며 동등하면 같이 어깨를 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가요? 이분이 지금 햇빛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제이슨이라는 분이시네요. 유튜브에 링컨 동상 저게 뭐야? 흑인들에겐 정말 굴욕적일 것 같다. 사실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또 뭐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시켰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여기는 그저 제쳐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길 제이슨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정작 링컨 본인은 사저에 10여 명의 흑인 노예를 부리고 있었다 하면서 뭐 그것까지는 그때 시대 정신이라고 하고 그런데 노예를 앤드류 잭슨처럼 채찍으로 때렸느냐 때리지 않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누가 알겠는가. 저 동상을 만든 동상 작가는 아마도 그 사실을 비틀어 꼬느라고 저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굉장히 하이한 그런 코멘트였어요.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프린스턴 대학교 학교 건물과 여러 가지 그 기숙사에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는데 2016년도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어요. 그때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셨던 분이라면 한참 학생들이 그 건물 앞에서 앉아서 연좌 농성 시위를 했죠. 우린 싫다. 저 사람이 얼마나 인종차별주의자였는데 그런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 학문 탐구를 해 하고 시위를 했는데도 그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결정을 내리기를 그러면 저것으로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된다. 역사에 그런 일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무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프린스턴 대학교보다 더 작은 대학교가 맘모스 대학, 뉴저지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건강 챙기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뉴저지에 있는 맘모스 대학교가 여론조사 많이 내거든요. 사립대학교고 학생들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한 6,000명 정도 있는 이 맘모스 대학교도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929년도에 지어진 빌딩에 이제 보시는 빌딩인데 이 빌딩에 우드로 윌슨이 재선 캠페인을 할 때 몇 년 동안에 그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빌딩에 결국은 그 이름을 붙였는데 여름 별장으로도 쓰여졌고요. 해서 2016년도에는 이 맘모스 대학도 프린스턴 대학교와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그냥 뒀습니다. 왜냐하면 우드로 윌슨이 어떤 식으로 백인 우월주의는 뭐 시대정신이라고 하면 시대정신이라고 그저 두더라도 굉장히 인종차별을 행정부에서 했었다는 거예요. 행정부 장관에 적어도 2명, 우정국장 1명이랑 1명은 무슨 장관이었죠? 재무장관을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인 남부에서 데리고 와서 그 부처를 우정국과 이 재무부를 그 장관들이 완전히 분리로 해버린 겁니다. 원래 흑인들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강등하거나 내쫓아버리고
완전히 그 부처를 흑백 분리로 만들었었던 그런 그 사람들을 그랬기 때문에 기용을 한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은 안 된다. 그 시대에 봤어도 지나쳤다. 이건 정부 안에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 연방 공무원 서비스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했고 맘모스 대학교가 며칠 전에 먼저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대학교가. 그리고 오늘 결국은 프린스턴 대학교도 우리가 그 우드로 윌슨 이름을 여러 군데에요. 거기서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빌리그를 만든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뉴저지의 주지사도 지냈고 뉴저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그리고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뭐 유엔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현대의 그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자를 창시했다고 할까요? 근데 그 자유주의가 특정 인종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가 된 거지만 해서 이제는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오케이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우드로 윌슨이 그런 점은 있지만 많은 좋은 일들도 했잖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두고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도로 해야지 된다는 게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하고 이제는 학생들, 그 당시에는 학생들만 내리라고 했는데 교직원들, 이사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되는 사람들이 노했기 때문에 노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 결국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들을 그 국민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 대신에 그 일반 사람들이 수가 많아야죠. 파도처럼 막 너무 밀려오기 때문에 그 파도를 거스를 수가 없어서 그게 민주주의죠. 2020년 6월 27일입니까? 오늘 28일입니까? 27일이죠. 27일의 민주주의는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오늘의 미국 끝내고요. 위켄드 에디션 끝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그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전부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계속 싸움이 될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우편 투표가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민주당이 하는 말 어느 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유권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지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요. 그 밖에 다른 또 시민권자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다른 그 팩트 체크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뒤에는 정말로 소박한 작은 해바라기 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데이지과의 해바라기 정도라고 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그 여러분들께 그 방송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꽃을 많이 보여드려야지 조금 화려한 장미를 하고 그쪽으로 갔었고 오늘 그래서 여기 오면서 제가 요즘에 이곳이 물을 많이 주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지진 않았어요. 아주 소박하고 아마 뒤에 보시면 지금도 피어 있는 것도 있고 맨 위에는 해와 가깝기 때문에 똑같은 그 하나에서 자란 건데 일부러 심은 거는 아니죠. 바람에 날려와서 심은 거예요. 여기가 보니까. 그런데 똑같은 그 하나의 줄기에서 나갔는데도 아래는 그나마 햇빛과 좀 덜 가깝다고 아직 생생하고 위에는 시들시들하고 그러네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